2.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때때로 행복은 남들만 가지고 있는 신비스럽고 도무지 잡히지 않는 대상으로 여겨진다. 심지어는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왠지 어색하다. 끝도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로 외형적인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주력한다. 새 차를 사고 새 직장으로 옮기고 새로운 연인을 찾는다. 이렇게 해야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날씬해지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제일 먼저 자신의 경험의 질을부터 향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왜 불행해지는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훨씬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다. 왜 우리는 심리치료사의 진료실로 몰려가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프로작 가로 열고 우울증 치료제 가로 닫고 프로작을 복용하는가? 우리는 집과 차와 수많은 가전제품을 소유하고 꿈에 그리던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수수께끼는 왜 부유한 서방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유럽과 북미의 소득 수준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한 만족도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미국은 오히려 떨어졌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거의 모든 서방 선진국의 남성 자살률은 증가해 왔다. 전체 자살률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영국만 하더라도 20세기 들어 감소했는데 말이다. 그러나 최근 부유한 나라의 자살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 1975년부터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우리는 점점 성마르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별것 아닌 일로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인정한 사람이 응답자의 70%나 되었으며 예전보다 공공장소에서 화를 내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대답한 사람도 67%에 이르렀다. 현대인의 삶이 너무 고되기 때문일까? 아니면 즐길 줄 아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일까? 많은 사람이 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불행을 감수하고 있다. 심지어 성공할 자격이 없으니 행복할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조차 있다. 사람들은 많은 걸 바라지 말고 실망의 고통을 피하는 게 더 낫다고 믿고 있다. 불행을 인정해버리면 결국 자신에게 문제가 있거나 실패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복해지거나 적어도 행복한 척 해야 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당신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심리학자들은 행복이 단순히 슬프거나 우울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고유의 독특한 상태라고 설명한다. 행복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 기인한다. 1. 쾌락 가로 열고 현재 기분이 좋은 감정, 감각적 경험을 향유 가로 닫기. 2. 불쾌감의 부재 가로 열고 고통, 불안이 없는 상태
가족, 일, 사랑, 취미에 관심을 가짐. 가로 닫기. 3. 만족감. 가로 열고. 되돌아보았을 때 만족스러운 인생이라는 판단.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을 위해 봉사하는 데 의미를 찾음. 가로 닫기. 위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쾌락은 그 비중이 가장 작다. 인생을 즐기고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타인과 잘 어울리는 사람은 정치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 당신은 낙천주의자인가 염세주의자인가?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낙천적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인생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 낙천적인 사람은 현재의 문제가 일시적이며 통제할 수 있고 특정 상황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비관적인 사람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긴다. 사소한 좌절이 며칠, 길게는 몇 달씩 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실패에 뒤따르는 비판, 당혹감 또는 비난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이들의 사고를 마비시킨다. 결국 그들의 경력과 인생은 자기 파괴적인 근심과 걱정으로 생기를 잃고 만다. 낙천적인 사람은 또한 훨씬 건강하다. 일반적으로 낙천주의자는 병에 덜 걸리며 암이나 수술에서 빨리 회복된다. 미네소타의 마요 클리닉의 연구자들은 40년 전에 이곳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839명을 추적했다. 이 환자들은 그 당시 수많은 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낙천적 성격인지 알아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환자들 중에서 2000년까지 200명이 사망했는데 낙천적인 사람의 수명이 비관적인 사람보다 19%나 더 길었다. 물론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나 시험을 볼 때처럼 즐거움이 덜한 분위기에서 일을 해도 결과가 좋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복할 때 사람들은 더욱 창조적이고 개방적으로 된다. 남에게 줄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당신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언제를 살고 있는가? 미국의 긍정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당신도 과거의 실수를 곱씹거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느라 현재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가? 너무 한 가지 시점에만 집착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의 부정적인 사람은 과거의 어떤 면을 슬프거나 씁쓸하게 여기는 반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따뜻하고 향수 어린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현재나 미래를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현재. 쾌락주의자는 오로지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반면 현재. 운명론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압도되어 내사에 무기력하다.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의 특성은 한 가지뿐이다. 미래의 목표에만 매진하는 야망에 찬 사람으로 스스로와 주변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도르는 건전한 균형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는 유연한 시간관념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언제 일어난 일이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며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대변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짐바도르는 미래에 달성할 목표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개탄한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를 놓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현재가 아닌 시간을 살고 있다. 오늘이 왜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만약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날이 된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달라지겠는가?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라. 심리학자들이 알아낸 바에 의하면 사람들은 행복할 때는 대범하게 행동하는 반면 불행할 때는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마틴 셀리그먼에 의하면 취직이나 결혼처럼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에 실패했더라도 그 문제에 깊이 빠져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도무지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가 잘못되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린다. 자존감과 만족감은 어떻게 다른가?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특성임에 틀림없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없다. 자신에게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남에게서도 행복을 느낄 수 없다. 반면 만족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다. 지금의 삶이 마음에 드는가? 원칙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지닌 사람도 자신의 경력이나 사회관계에 불만을 품을 수 있다. 무엇이 사람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까? 행복의 비밀을 풀기 위해 마틴 셀리그먼과 에드 디너는 매우 행복한 사람들 중에서 항상 상위 10%에 드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다. 이들이 알아낸 사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행복한 사람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제 범위가 넓고 사회생활을 더 잘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인간관계가 가장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다고 수면, TV 시청, 운동, 흡연, 음주 또는 신앙 활동을 하는 시간이 남들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다. 나도 변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저 사람에게는 따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즐거움을 느낄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칙들은 존재한다. 일장에서도 다루었듯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슬라우 프로젝트의 목표였으며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하는 생각이나 읽는 책 혹은 하는 일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실마리를 찾았다면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너무 벅찬 목표는 좋지 않다. 이룰 수 없는 목표야말로 우울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인정하는 법을 배우면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사고방식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 혹은 선택도 변할 수 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 우리 모두 그렇다. 행복은 당신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그러니 행복을 우선순위로 삼기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으로 가는 여정을 창을 열어 주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비유하곤 한다.
인생은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차 있다. 동시에 공포, 분노와 절망의 순간도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유전자에 암호화되어 있다. 이런 감정 덕분에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다. 견디기 힘든 감정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반쪽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완전한 행복은 남들과 비교할 때가 아니라 더 높은 목표나 기준에 도달할 때 얻을 수 있다. 즐거운 인생은 스스로 창조해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상주의자는 불행하다. BBC 행복위원회의 리처드 스티븐스는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의 연구를 기초로 최상주의자는 항상 최고를 원하는 완벽주의자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어 쇼핑을 가서도 이런 사람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물건을 모조리 찾아본다. 그러나 만족주의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이걸로 됐어. 현대사회에서 최상주의자는 불행해지기 쉽다. 선택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요기를 할 작정으로 나가지만 최고의 음식점을 찾아 헤매게 된다. 그러나 만족주의자는 이 집이 좋아 보이는군. 여기서 먹어야지 라고 생각한다. 최상주의자는 과도한 정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결정한 후 포기한 것들을 아쉬워하느라 고통을 받는다. 당신은 최상주의자인가 만족주의자인가? 스티븐스는 슬라우의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슈워츠가 고안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특히 매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항상 최고를 추구하지 말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수준에 만족하라는 충고를 받았다.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